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꼭 집에 잠시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 그런 느낌? 이 동영상을 남기는 게 그런 느낌이네요. 요 한 며칠 동안, 3, 4일 동안은 좀 우울한 모습, 좀 나태하고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뭔가 활력적인 모습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옷을 또 이렇게 차려입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앞에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생기고요. 하지만 그런 욕심 최대한 내려놓고, 버리진 못하겠죠. 최대한 내려놓고 제가 처음에 품었었던 그 마음을 유지해서 그 마음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런 동영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일 동안 노력을 해보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또 그 후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이야기를 할 걸 포기한 사람인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동영상을 남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요. 누군가 앞에 서서 누군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스타의식 같은 거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좀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마음 한구석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급하고 과욕이라면 과욕을 부리지 않았을까,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욕심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일단 제가 초심을 좀 잊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초심을 바로 잡아서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남기고 천일 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곳에서 단어통이죠. 그래서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뽑았었던 그런 단어들이거나 한번 이야기했던 단어들은 일단 넣어두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단어로 하도록 하고요. 단어를 더 많이 적어서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선택된 단어는 철학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철학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죄송합니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서만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철학에 대해서 2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한 가지는 예전에는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길을 걸어다니면 주변에 철학관, 철학 이런 간판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새록하는데요. 정확하게 그때 뭐 어떤 이야기 했는지는 기억은 나진 않네요. 이렇듯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안철수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원님이죠. 안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본인의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왜곡해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뭐 의사분이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겠죠. 나중에 또 과학적 근거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는 일단 왜곡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이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한테 관심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강하고요. 그리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철학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철학은 이게 답은 없어요. 정의를 내려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은 정이 내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정의를 내려놓으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본인들을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 그 철학적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그리고 세상에 이야기를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철학은 정말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철학은 답이 없고 정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며, 굳이 정의라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게 정의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철학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그렇지만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답을 내려놓은, 어떤 정의를 내려놓은 것에 훨씬 더 많이 따라간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인내하는 시간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많은 이제 우리가 집단 사회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에 옳은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습니까? 문매를 맞으면서까지 마음껏 펼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쉬쉬하고 조용히 지내고, 그리고 아니지만 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따라가는 형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잘못된 선택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있고 살아가는 정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삶에 있어서 그것에 옳고 그름을 가지면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본인이 관찰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가 생기고요. 법을 떠나서 도덕적인 예의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말려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임산부들한테 막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폐류나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철학에 들어가는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시대가 변함으로써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게 당연시 되는 사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본인한테는 당연시 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딱 봤을 때는 저건 잘못된 행동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 예의를 중시하면서 저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되는 거고, 그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제 강자, 그리고 사회적인 궁중, 이런 것들로 토대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가 살인을 저지르고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편에 쓴다면 정말 삭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무섭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협동심,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덕, 예의,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법에 존중되거나 법에 보호되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양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남들로 하여금 눈치라는 걸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고, 저지르고 반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깊게 철학적으로 파고든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그거는 공동체로 봤을 때 잘못된 거지만 개인으로 봤을 땐 잘못되지 않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내려놓고 답을 내려놓고 시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삶의 똑같은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모순된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모순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제가 예를 잘 못 들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참 내공이 쉽게 쌓이진 않네요. 뭔가
쉽게 표현하고 이게 이미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 쉽게 어떤 청중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도우면서 진정성이 있으면서 호기심 주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참 많이 부족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 또한 뭔가 나아지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때로는 옳고 때로는 나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자신을 봤을 때 당연한 것이고 내가 겪어야 될 그런 하나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 느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좀 더 초심을 다보면서 그 초심이 무엇인지, 초심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초심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철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행위들, 실천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철학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철학은 곧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철학에 대해서 짧지만 제 작은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좀 더 풍부한 지식과 풍부한 어휘력, 그리고 감성, 어떤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나이들을 오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